이경자의 한과 공방 이야기. 서울 성북동 작은 장례식장.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빈소 앞에서 이경자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63세. 부산 사투리가 섞인 억센 말투 뒤로 40년 세월이 묻어났다. 남편의 영정 사진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늘 묵묵히 한과 반죽을 치대던 그 굵은 손. 이제 다신 볼 수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참 많이도 늙었네, 영감아. 경자는 중얼거리며 영정 앞 국화꽃을 만졌다. 교통사고라니.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바뀌었다. 성북동 한옥 공방에 혼자 남겨진 자신이 막막했다. 그때였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경자는 고개를 돌렸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세련된 여성이 서 있었다. 키가 훤칠하고 화장도 완벽했다. 30 후반쯤 되어 보였다. 조문 왔습니다. 엘리 최라고 합니다. 여자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그 눈빛이. 어디서 우리 영감을 아셨나요? 마미슈 한국 지사장입니다. 남편분께서 저희 회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셨다고 들었어요. 엘리는 명함을 건넸다. 글로벌 디저트 프랜차이즈라고 적혀 있었다. 경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경자의 시선이 엘리의 목덜미에 멈췄다.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는 순간 목 뒤에 작은 흉터가 보였다. 나비 모양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 그 자국. 경자는 벌떡 일어섰다. 손이 덜덜 떨렸다. 2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6살 은비가 주전자에 대어 울던 모습. 그때도 똑같은 나비 모양이었다. 뭐가 문제인가요? 엘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다. 경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아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은비는 20년 전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경자는 자리에 다시 앉았다. 하지만 엘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 손동작, 고개 갸웃하는 모습, 심지어 걷는 자세까지 모든 게 은비와 닮아 있었다. 엘리는 영정에 절을 올렸다. 그러고는 향을 피웠다. 그런데 이상했다. 향을 드는 방식이 어딘가 서툴렀다. 마치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처럼. 어디서 사세요? 용산구요. 아, 원래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미국이라니. 경자의 가슴이 또다시 요동쳤다. 혹시 정말 혹시 언제부터 미국에? 어릴 때부터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20살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20살 전후. 은비가 실종된 게 2005년. 그때 6살이었으니까 지금 26. 나이도 비슷했다. 경자는 엘리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봤다. 눈매, 코끝, 입술 모양. 어릴 적 은비의 모습이 어른이 되면 저런 모습이 될 것 같았다. 혹시. 경자가 입을 열려던 순간 엘리의 휴대폰이 울렸다. 죄송해요. 급한 전화라서. 엘리는 밖으로 나가 통화를 했다. 경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목덜미에 나비 자국이 또렷이 보였다. 우리 은비가 맞나? 20년 만의 재회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경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다. 엘리가 돌아왔다. 다시 한번 조에 표합니다.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보세요. 엘리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경자는 한참을 망설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목 뒤에 있는 자국 말이에요. 아, 이거요? 엘리는 목덜미를 만지며 씁쓸하게 웃었다. 어릴 때 화재 사고로 생긴 거예요. 기억도 거의 없어요. 화재 사고. 경자의 얼굴이 굳었다. 은비는 화재가 아니라 뜨거운 주전자에 데인 거였다. 그럼 다른 아이인 건가? 언제 사고가 났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6살쯤? 그 이후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입양돼서 미국으로 간 것도 나중에 들었고요. 6살, 입양, 미국. 경자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은비가 사라진 나이와 똑같았다. 혹시 한국 이름 기억나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엘리의 표정이 경계하는 빛으로 변했다. 경자는
경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실은 제가 딸을 잃었거든요. 20년 전에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다. 2005년 11월이었어요. 교통사고였죠. 우리 가족 셋이 타고 가던 차가 빗길에서 미끄러져서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이 지나도 그날은 생생했다. 남편하고 저는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은비만 없었어요.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경자는 눈물을 훔쳤다. 1년 넘게 찾아다녔지만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땐 죽은 줄만 알았는데 엘리는 침묵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목 뒤 자국도 비슷하고. 아니에요. 엘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화재 사고였다고 들었어요. 교통사고가 아니라요. 하지만 나이가 우연의 일치입니다. 엘리는 일어섰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실례했습니다. 가보겠어요. 엘리가 나가려던 순간 조문객 한 명이 국화꽃을 들고 들어왔다. 꽃향기가 퍼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엘리의 걸음이 멈췄다. 이향. 엘리는 코를 킁킁거렸다.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경자가 다가갔다. 엘리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운 기색을 읽을 수 있었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엘리는 벽에 기대섰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혹시 쑥향 맡아보신 적 있나요? 경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엘리의 눈이 커졌다. 쑥? 그게 뭔가요? 우리 한과 만들 때 쓰는 재료예요. 쑥떡도 만들고요. 엘리는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경자는 엘리를 자세히 봤다. 분명 뭔가 반응하고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 있으면 한번 공방에 와보시지 않을래요? 우리 남편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엘리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성북동 한옥 공방이에요. 경자는 주소를 적어서 건넸다. 엘리는 받아들었다. 내일 오후쯤 갈게요. 엘리가 나간 후 경자는 혼자 남았다. 남편의 영정을 올려다봤다. 영감아, 우리 은비가 돌아온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보는 건가? 대답은 없었다. 다만 국화꽃 향기만 조용히 퍼져나갔다. 다음 날 오후 성북동 한옥 공방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달콤한 조청향이 어우러져 있었다. 이경자는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정리를 했다. 혹시나 해서 은비가 좋아하던 쑥떡도 미리 준비해뒀다. 20년 전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자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문을 열었다. 어서 와요. 엘리가 들어섰다. 오늘은 좀 더 편한 옷차림이었다. 공방을 둘러보는 눈빛이 신기한 듯 했다. 와, 정말 전통적이네요. 40년 동안 여기서 한과만 만들어 왔어요. 경자는 엘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큰 나무 테이블 위에 각종 한과 재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쑥가루, 대추, 조청, 깨. 이게 다 한과 재료인가요? 엘리는 하나씩 살펴봤다. 쑥가루 그릇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이건 뭐예요? 쑥이에요. 쑥떡 만들 때 써요. 경자는 슬쩍 엘리의 반응을 살폈다. 엘리는 손으로 쑥가루를 조금 집어서 냄새를 맡았다. 그 순간이었다. 엘리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다. 뭔가 강렬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이상하네. 뭐가 이상한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그리운 느낌? 엘리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릴 때 먹어본 적 있을 거예요. 경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쑥떡 좋아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엘리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다. 경자는 말을 바꿨다. 그럼 프로젝트 이야기나 해볼까요? 네, 그러죠. 엘리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다. 저희 마미슈는 전 세계에서 어머니의 손맛을 찾는 회사예요. 각 나라 전통 디저트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글로벌하게 알리는 게 목표고요. 한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 한과는 정말 특별해 보여요. 전통 방식 그대로인데
맛은 현대인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엘리는 사업 계획서를 펼쳤다. 각종 그래프와 수치들이 빼곡했다. 브랜드명도 정했어요. 경자한과 어떠세요? 내 이름을 브랜드로? 내 손맛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경자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만약 엘리가 정말 은비라면 딸이 자신의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거였다. 운명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다. 혹시 자신의 비밀을 알고 접근한 건 아닐까?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경자가 말했다. 정말로 우리 남편을 알고 계신 건가요? 엘리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어제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조문을 오셔서 이상했거든요. 저는 그냥 엘리가 말을 멈췄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했다. 사실은 선생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성북동에 한과 잘 만드는 할머니가 계신다고. 그럼 우리 남편하고는 상관없다는 거네요. 죄송해요. 거짓말했어요. 엘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접촉할 방법을 찾다가 부고를 보고 갔던 거예요. 경자는 씁쓸했다. 역시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그럼 어제 제가 딸 이야기한 것도 우연입니다. 정말로요. 엘리가 급하게 말했다.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업 때문에 온 거예요. 경자는 엘리를 쳐다봤다. 필사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진짜 상관없다면 왜 저렇게 발끈할까? 그럼 DNA 검사해볼까요? 경자가 불쑥 말했다. 엘리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검사에서 남남이면 사업 이야기 계속하고 만약 모녀라면 안 해요. 엘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왜 그런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사업도 안 하겠어요. 경자도 고집을 부렸다. DNA 검사 없이는 믿을 수 없거든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한옥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렸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엘리는 자료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러고는 일어섰다. 쑥떡 하나 가져가세요. 경자가 접시를 내밀었다. 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엘리가 나간 후 경자는 혼자 앉아 있었다. 쑥떡 냄새가 공방에 가득했다. 20년 전 은비가 유치원에 가져가던 그 맛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엘리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경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했다. 혹시나 해서.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엘리 최입니다. 아, 엘리 씨. 경자는 놀라 벌떡 일어났다. DNA 검사 해볼게요. 정말이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경자는 긴장했다. 뭔가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는 거예요. 혹시 정말 모녀라면 그것도 운명일 테니까요. 경자는 잠시 생각했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다. 좋아요. 내일 다시 갈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다음 날 엘리는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다. 노트북까지 들고 왔다. 우선 선생님, 한과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엘리는 테이블에 노트북을 열었다. 지금까지 어떤 종류를 만드셨나요? 쑥떡, 송편, 약과, 강정, 유과. 대부분 다 만들 줄 알아요. 대단하네요.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건 쑥떡이죠. 40년 동안 매일 만들었거든요. 엘리가 키보드를 타닥타닥 쳤다. 정리하는 모습이 전문가 같았다. 마미슈의 컨셉은 이래요. 어머니의 손맛을 세계로. 각 나라마다 엄마가 해주던 그 특별한 맛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과고. 맞아요. 특히 선생님 쑥떡은 정말 특별해요. 어제 가져간 거 먹어봤는데. 엘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 표정이 묘해졌다. 어땠어요? 그냥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맛이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건데 왜인지 익숙하더라고요. 경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역시 뭔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확신했어요. 이 맛이라면 전 세계 사람들도 좋아할 거라고. 엘리는 계획서를 펼쳤다. 1단계는 서울 내 카페 입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전통 한과 코너를 만드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한과를 좋아할까요? 포장과 마케팅을 현대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디저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엘리는 사진들을 보여줬다. 예쁜 포장지에 담긴 한과들이었다. 2단계는 온라인 판매, 3단계는 해외 진출. 해외까지? 네, 저희가 미국에서 테스트해봤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한국 음식에 관심 많은 젊은 층들이. 경자는 놀랐다. 자신이 만든 한과가 외국까지 갈 수 있다니. 그런데 왜 하필 제 한과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엘리는 잠시 망설였다. 처음엔 그냥 전통 한과 장인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운명 같은. 엘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어릴 때 잃어버린 기억 같은 것들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여기 와서 쑥 냄새 맡고 떡 먹고 하면서. 경자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역시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 그래서 DNA 검사 해보기로 한 거예요. 혹시 정말 모녀라면 이건 그냥 사업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엘리의 눈이 촉촉해졌다. 강하게 부인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경자는 엘리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해요. 좋은 일이거든요. 고마워요. 엘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먼저 메뉴 개발부터. 그래요. 우리 은비, 아니 엘리 씨가 좋아할 만한 맛으로. 경자는 실수로 은비라고 부를 뻔했다. 엘리는 듣지 못한 척 웃어 넘겼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20년 동안 기다려온 딸이라는 것을. 혈통의 증거, DNA 검사의 제안. DNA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병원에서 체열하고 일주일만 기다리면 됐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 경자에게는 1년 같았다. 엘리도 마찬가지였다. 평소보다 더 자주 공방에 왔다. 마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서로에게 익숙해지려는 것처럼.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요? 엘리가 앞치마를 매며 물었다. 며칠 전부터 직접 한과 만들기를 배우고 있었다. 약과 어때요?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고. 좋아요. 경자는 재료를 준비했다. 밀가루, 꿀, 기름, 계피. 먼저 반죽부터 해볼까요? 엘리는 열심히 따라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죽 치대는 솜씨가 좋았다. 손재주가 좋네요. 어릴 때부터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엘리는 반죽을 치대며 말했다. 양과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고요. 양과점? 네, 미국에서 처음 일 시작한 곳이 동네 베이커리였어요. 그때부터 디저트 쪽으로 쭉. 엘리는 추억에 잠긴 표정이었다. 신기한 게 다른 건 다 어려웠는데 반죽만은 금방 늘었어요. 사장님이 천재라고 했을 정도로. 경자는 엘리의 손동작을 지켜봤다. 정말 자연스러웠다. 마치 어릴 때부터 해온 것처럼. 우리 은비도 어릴 때 반죽 치는 걸 좋아했거든요. 경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엘리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래요? 네, 의자 위에 올라서서 저 따라 하곤 했어요. 6살 때까지. 엘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반죽 치는 속도가 빨라졌다. 혹시 어릴 때 쑥떡 만든 기억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엘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화재 사고 이후로 그전 기억은 거의. 그래도 몸은 기억할 수 있어요. 경자가 말했다. 손맛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머리로는 까먹어도 손이 기억하는 거. 엘리는 고개를 들어 경자를 봤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지금 보세요. 처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엘리의 약과 반죽은 완벽했다. 경자가 40년 만들어 온 것과 거의 똑같은 질감이었다. 이상해요. 엘리가 중얼거렸다. 뭐가요? 이 느낌, 뭔가 그리운 것 같아요. 엘리는 손에 묻은 반죽을 봤다. 어릴 때 이런 걸 자주 했던 것 같은. 경자의 가슴이 뛰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건가?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할 것 없어요. 엄마. 엘리가 갑자기 말했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 입을 막았다. 죄송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이? 괜찮아요. 경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20년 만에 듣는 엄마라는 말이었다. 혹시 정말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경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였다. 여보세요? 이경자 씨?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경자는 숨을 멈췄다. 엘리도 긴장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언제 받으러 갈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와도 됩니다. 전화를 끊자 공방이 조용해졌다. 둘 다 말이 없었다. 가볼까요? 경자가 먼저 말했다. 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병원까지 가는 길이 길게 느껴졌다. 둘 다 긴장해서 말이 없었다. 의사는 결과지를 건네주며
미소를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99.9% 일치해요. 경자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엘리도 울고 있었다. 정말 제 딸이었구나. 엄마. 엘리는 경자를 껴안았다. 20년 만에 재회였다. 미안해요, 엄마. 기억 못해서. 괜찮아. 이제 찾았으면 됐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추가로 검사할 게 있습니다. 엘리 씨 혈액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간 수치가 좀 높네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며칠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엘리 씨 아들이 간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셨죠? 의사가 물었다. 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미국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유전적 간 질환 같습니다. 간 이식이 시급할 것 같은데. 경자가 벌떡 일어났다. 제가 기증할 수 있나요? 혈액형이 맞고 건강하시면 가능합니다만. 의사는 경자의 검사 결과를 봤다.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머님 나이를 고려하면 수술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자는 상관없다는 듯 말했다. 손자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검사 결과 마이너스 99.9% 일치.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소식은 더욱 심각했다. 엘리의 아들 데이비드는 겨우 8살이었다. 선천성간 질환으로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다. 이번 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엘리는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하얘졌다. 경자는 그런 엘리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엘리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막 만났는데 잃고 싶지 않아요. 내 손자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경자는 단호했다. 63살이면 살 만큼 살았어. 그리고 널 찾았으니 더 이상 미련도 없고. 그런 말씀 마세요. 엘리가 울면서 소리쳤다. 데이비드도 소중하지만 엄마도 소중해요. 20년 동안 못 본 시간을 보상받고 싶어요. 경자는 엘리의 손을 잡았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의사들의 답은 같았다. 혈액형이 맞는 공여자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특히 아이에게 맞는 크기로는 더욱. 가족 간 이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다. 다만 이경자 씨 나이가 걱정되긴 하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세요. 경자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수술 날짜 잡아주세요. 엄마, 은비야. 경자는 엘리를 다독였다. 엄마 말 들어. 내가 데이비드를 살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너를 지켜주고 싶은 거야. 엘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의 사랑이었다. 그럼 조건이 있어요. 엘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뭐든 들어줄게. 수술 전까지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못 가진 20년을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어요. 경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야지. 그날부터 엘리는 아예 공방에서 지냈다. 어릴 때 못다 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경자는 은비가 사라진 그날의 일을 자세히 들려줬다. 차가 미끄러지면서 너만 밖으로 튕겨나갔어.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렸는데 네가 없더라.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엘리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입양 가정에서 잘 키워줘서 다행이야. 좋은 사람들이었나 보지? 네,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엘리는 양부모 사진을 보여줬다. 이분들도 엄마 아빠예요. 저를 키워주신. 경자는 고마운 마음이었다. 나중에 인사드려야겠네. 며칠 동안 함께 한과를 만들었다. 엘리의 솜씨는 날이 갈수록 늘었다. 정말 타고난 것 같았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와요. 엘리가 쑥떡을 빚으며 말했다. 여기서 엄마랑 함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의자 위에 올라서서 따라했지. 그리고 유치원에 가져갔던 것도 기억나요. 경자는 놀랐다. 정말? 내 친구들이 신기해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샌드위치인데 저만 쑥떡이었거든요. 경자는 눈물이 났다. 딸이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었다. 데이비드도 한과 좋아할까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줄 텐데. 경자는 벌써부터
손자를 볼 생각에 설렜다. 수술 끝나면 미국에도 가볼 거야. 우리 공방 물건 정리하고. 엄마, 미국 안 가셔도 돼요. 엘리가 말했다. 저희가 한국에 올게요. 데이비드 치료도 여기서 받을 수 있고. 정말? 네. 그리고 경자 한과도 여기서 시작해야죠. 엘리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 함께하는 사업이 됐네요. 경자는 행복했다. 딸도 찾고 손자도 구하고 함께할 일도 생겼다. 더 바랄 게 없었다. 수술 전날 밤 경자는 마지막으로 쑥떡을 만들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내가 못 깨어나면 이 레시피로 계속 만들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만약의 일이야. 경자는 레시피를 정성스럽게 적었다. 40년 노하우가 담긴 비밀 제조법이었다. 엄마 맛 그대로 만들게요. 엘리는 약속했다. 그리고 데이비드에게도 가르쳐 줄게요. 증조 할머니의 손맛을. 경자는 만족스러웠다. 이제 정말 미련이 없었다. 목숨을 건 선택, 그리고 깨달음. 수술 당일 새벽, 경자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공방을 둘러봤다. 40년 동안 지켜온 이 작은 공간에서 이제 작별할 수도 있었다. 엘리는 경자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야기하다가 그대로 잠든 것이었다. 어린 시절 은비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우리 딸 예쁘게 컸네. 경자는 엘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엘리가 눈을 떴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수술 시간 전에 준비하려고. 엘리는 일어나 앉았다. 눈이 부어 있었다. 밤새 많이 운 모양이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실까요? 걱정 마. 나도 우리 손자 보고 싶어서 꼭 살아남을 거야. 경자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위험 부담이 크다고 의사들이 계속 얘기했으니까. 엄마께 드릴 게 있어요. 엘리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뭐야 이게? 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하고 다녔던 목걸이. 상자를 열자 작은 나비 모양 펜던트가 나왔다. 양엄마가 제가 입양될 때 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친엄마가 해주신 것 같다고. 경자는 펜던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거 내가 은비 돌 때 해준 거야. 역시 그렇죠. 어떻게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지? 경자는 신기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예쁘게 보관되어 있었다. 이제 다시 엄마가 가지세요. 아니야. 네가 계속 가져. 경자는 펜던트를 엘리 목에 다시 걸어줬다. 이건 우리 은비 거야. 평생 가지고 다녀. 엘리는 목걸이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엄마.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였다. 수술은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다. 경자는 주저없이 서명했다. 엄마, 엘리가 다시 한번 말렸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은비야, 엄마 말 들어. 경자는 엘리의 손을 꽉 잡았다. 너랑 20년 못 본 시간은 아깝지만 앞으로 데이비드와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해. 하지만 그리고 말야. 경자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내 딸을 다시 찾았잖아. 엘리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경자의 마음이 단단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경자는 엘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 공방 잘 지켜줘. 그리고 우리 한과 레시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네, 엄마. 데이비드한테도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줘. 꼭 전할게요. 경자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엘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됐다. 엘리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기다렸다. 중간중간 미국에 있는 데이비드와 양부모에게 상황을 알렸다. 할머니가 나를 살려주신대.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기뻐하는 게 느껴졌다. 할머니 한과도 배우고 싶어. 엘리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응, 할머니 깨어나시면 같이 배우자. 마침내 수술이 끝났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다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엘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데이비드는 어때요? 이식받은 간이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제서야 엘리는 마음이 놓였다. 엄마도 살고 아들도 살았다. 며칠 후 경자가 깨어났다. 첫 마디가 걸작이었다. 우리 손자는 괜찮지? 엘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경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럼 이제 퇴원해서 쑥떡이나 만들자. 엄마 아직 회복 중이시잖아요. 괜찮아. 손자 올 때까지 준비해야지. 경자는 벌써부터 데이비드를 만날 생각에 설레는 모양이었다. 그날 저녁 엘리는 경자가 수술 전에 만들어둔 쑥떡을 먹었다. 20년 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엄마, 왜? 사랑해요. 경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나도 사랑해, 우리 은비. 20년 만에 다시 찾은 모녀의 시간이었다. 재회의 날, 그리고 진짜 시작. 한 달 후 데이비드가 한국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만난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를 한참 바라봤다. 할머니, 데이비드는 한국말로 말했다. 엘리가 미리 가르쳐 준 것이었다. 어머, 우리 손자 한국말도 할 줄 아네? 경자는 감격해서 데이비드를 껴안았다. 작고 마른 아이였지만 눈빛이 또렷했다. 할머니 한과 먹고 싶어요. 데이비드의 말에 경자는 활짝 웃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성북동 공방으로 돌아온 가족들. 데이비드는 신기한 듯 공방을 둘러봤다. 와, 정말 옛날 집이네. 여기서 할머니가 40년 동안 한과를 만드셨단다. 엘리가 설명해줬다. 나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당연하지. 경자는 데이비드용 작은 앞치마를 꺼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쑥떡이요. 엄마가 맛있다고 했어요. 데이비드는 의자에 올라서서 경자 옆에 섰다. 20년 전 은비의 모습과 똑같았다. 먼저 쑥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 경자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가르쳐줬다. 데이비드는 열심히 따라했다. 할머니, 이게 맞나요? 잘했어. 우리 손자 손재주 좋은데? 엘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3대가 함께 한과를 만드는 모습이 꿈 같았다. 엄마, 여기 간판 새로 만들까요? 엘리가 말했다. 오래된 간판이 낡아 보였다. 경자 한과로? 아니에요. 은빈의 한과는 어때요? 경자는 깜짝 놀랐다. 은빈의? 네, 이제 제가 이어받을 거니까요. 엘리는 붓을 들고 종이에 글씨를 써봤다. 은빈의 한과. 정성스러운 손글씨였다. 좋네. 그럼 그렇게 하자. 며칠 후 새 간판이 걸렸다. 엘리가 직접 한글 서예로 쓴 것이었다. 와, 엄마 글씨 예쁘다. 데이비드가 감탄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 엘리는 경자를 바라봤다. 요즘 경자는 한글 서예를 가르쳐 주고 있었다. 딸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았으면 해서. 이제 정말 우리 가족 가게가 됐네. 경자는 뿌듯했다. 첫 손님이 찾아왔다. 동네 아주머니였다. 어머, 간판이 바뀌었네. 은빈의 한과. 네, 제 딸이 이어받게 됐어요. 경자는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아, 그 예쁜 아가씨? 잘됐네. 아주머니는 쑥떡 한 봉지를 샀다. 데이비드가 직접 포장해줬다. 고마워요, 할머니. 데이비드의 정중한 인사에 아주머니는 흐뭇해했다. 어머, 외국 손자도 있네. 예의 바르다. 손님이 가고 나서 가족들은 함께 차를 마셨다. 이제 마미슈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죠. 엘리가 말했다. 벌써 몇 군데 카페에서 연락 왔어요. 은빈의 한과 입점하고 싶다고. 정말? 네, 특히 젊은 사람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디저트라고. 경자는 신기했다. 40년 동안 만든 전통 한과가 젊은 세대에게도 사랑받는다니. 할머니, 나중에 미국에도 가져가면 안 돼요? 데이비드가 물었다.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요. 물론이지. 할머니 한과를 전 세계로 가져가자. 경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데이비드는 밥을 짓고 엘리는 반찬을 했고 경자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할머니,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 몸 회복해야지. 데이비드는 수술 후 많이 좋아졌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고 활기도 넘쳤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엘리가 말했다. 뭘? 데이비드 살려주셔서. 그리고 저 찾아주셔서. 경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밤이 되자 데이비드는 할머니 옆에서 잠들었다. 경자는 손자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했다. 2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네. 엘리도 엄마 옆에 누웠다. 어릴 때처럼. 엄마, 꿈 같아요. 나도. 이제 평생 함께 있자. 네. 다음날 아침 경자는 일찍 일어나 쑥떡을 만들었다. 가족들이 깨어나면 함께 먹으려고. 엘리와 데이비드가 일어났을 때 식탁에는
따뜻한 쑥떡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응, 우리 가족 아침으로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쑥떡을 먹었다. 2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식탁이었다. 맛있어요, 할머니. 데이비드가 말했다. 이 맛 절대 안 잊을게요. 경자는 손자와 딸을 바라보며 흐뭇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리 은빈의 한과 계속 이어가자. 네, 엄마. 엘리는 간판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공방 문 앞에 새로 걸린 은빈의 한과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40년 전통과 20년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만나는 곳. 이곳에서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다.